자, 수학화 함수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5강은요, 역함수의 활용, 즉 역함수의 뭐 성질,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무엇이냐? F함수의 역함수, F역함수가 각각 F역함수로 표현되고, G함수의 역함수는 G의 역함수로 표현이 될 때, F역함수의 역함수를 하면 역의 역이죠? 역의 역.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 그런 느낌인데 역의 역은 자신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집합에서 뭐 A의 여집합을 한 번 더 여집합을 할 경우에 우리가 A가 됐던 약간 그런 논리랑 똑같은 논리예요. 역의 역은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이 요 녀석이고 두 번째 성질은 뭐냐? 자기 자신이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합성함수가 어떤 결과가 되죠?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이죠. 그래서 fx는 ff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 x로 함수 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미지수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뭐 y라고 써도 f 역함수의 y도 마찬가지입니다. 능값이 그냥 나오는 거죠. y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 번째 성질은 합성함수의 역함수인데 얘는 무슨 뜻이냐? f서클 g, 즉 f합성 g가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의 전체 역함수, 자 요거에 대한 성질인데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씌우면 순서가 모조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f서클 g였다면 g서클 f로 바뀌는 거야. g서클 f로. 대신에 역함수가 둘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둘 다 붙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분배하면 순서가 뒤바뀌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인데요. G 합성 이거 똑같은 얘기죠? 그럼 우리 3개짜리를 한번 합성을 해보자. H 합서클 G 서클 F 요 녀석의 전체 역함수인데 3개짜리를 역함수를 씌워도 똑같아요. 순서가 모조리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녀석은 F 역함수로 바뀌고 그리고 가운데는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H 서클이 H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는 역함수의 분배 법칙을 똑같이 적용이 된 거죠. 그죠? 순서가 모조리 바뀌고 역함수가 분배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얘를 증명을 해봐야겠죠? 언제나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안 되니까 수학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X박스 그려주시고 Y박스 그려주시고 Z박스까지 한번 그려보자. 자, 그렇다면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걸 우리가 F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Y에서 Z로 대응이 되는 거는 G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F서클 G는 뭘 의미하죠? F서클 G? F서클 G라는 거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지?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순서를 좀 바꿔서 써야겠네.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거를 G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Y에서 Z로 대응이 되는 거를 F라고 써야겠네. 그래서 F서클 G라는 거는 요렇게 요 대응을 의미하는 거야. X에서 시작해서 Z로 끝나는 요 대응이 바로 F서클 G인 거지. 자, 그럼 이 녀석의 전체 역함수라는 거는 요 녀석의 전체 역함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서 Z에서 X로 대응이 되는 값이죠. 요게 F서클 G의 전체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우리가 뭐랑 같다고 배웠지? 이게 G 역함수 서클 F 역함수랑 같다고 배웠죠? 그럼 이게 G 역함수는 뭘 의미하니? G 역함수는 요걸 우리가 G 역함수라고 배웠고 Z에서 Y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배웠죠? F 역함수라고 배웠죠? 그럼 누가 안에 있어? 누가 먼저야? F 역함수가 먼저인 거지, 그지? F 역함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G 역함수로 대응이 되는 요런 구조기 때문에 F 역함수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아까 원래 거는 뭐였는데? 원래 거는 G가 안에 들어있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먼저 되는 게 안에 있다고 했잖아, 쌤이.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는 F 서클 G, G가 안에 있던 게 맞는데 이 녀석의 전체 역함수를 하면은 F 역함수가 안에 들어가는 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그죠? 그래서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대응을 기억해 두시면 요 F 서클 G의 전체 역함수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그래프 구하기가 문제인데 얘들아 역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야? y는 뭐 fx가 있어. 너네가 이걸 어떻게 만들지? 요 녀석을 역함수를 구해볼까? 역함수를 어떻게 구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구했었지? 일단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첫 번째 단계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죠? x랑 y를 바꾸기. 근데 얘들아 이게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 그럼 우리가 이거 대칭이동에서 배울 때 y는 x 대칭이동 아니었어? 그지? 똑같은 말인 거야. y는 x 대칭이동이 되었다. 그래서 원래 y는 fx라고 써져 있는 식이 x는 f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y는 x 대칭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진 식을 y는 꼴로 바꿔주는 게 역함수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쌤 말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원래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3x-1이 있었어. 그럼 얘를 역함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x는 3y-1이라고 쓰는 거지. 그럼 얘를 이제 y는 꼴로 바꿔줘야 되니까 3y는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y는 3분의 x 플러스 1이죠. 자, 그럼 결국에 요 원래 함수 f 함수랑 내가 방금 만든 요 역함수랑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y는 x 대칭인 거예요. 그죠? 역함수는 결국에는 y는 x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y축 그리고 x축 그리고 x축, y축. 원래 함수가 3x-1이면 어떻게 그려지니?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게 3x-1 그래프. 그럼 요 녀석의 역함수인 y는 3분의 x 플러스 1은 어떻게 그려진다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요게 3분의 x 플러스 1 그래프예요. 얘가 f일 때 얘는 f 역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둘이는 어떤 관계를 갖냐? 결국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점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만약에 f와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굳이 누구랑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f랑 f 역함수를 연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더 복잡한 거야. 그냥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셋이 동시에 만나잖아. 그지? f와 f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y는 x와의 교점과도 같은 거예요.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하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굳이 교점을 구할 때,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역함수랑 그대로 연립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3x-1과 y는 3분의 x 플러스 1하고 연립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y는 x랑 연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두 식 중에 아무나. 그럼 얘를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2x-1이니까 x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교점을 갖겠네. 근데 x가 2분의 1이면 그 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y좌표도 공짜인 거야. 그냥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요 교점은 몇 컴마 몇이다?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래서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몇 컴마 몇이다? a, a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뭐 쉽게 풀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a, a를 뭐 f에다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a 값을 구하는 뭐 그런 과정으로 교점을 구해도 상관없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제 개념 설명은 끝났고 74번부터 역함수 성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바로 푸는 문제가 좀 많이 어렵네요. 2021년 3월 고2 모의고사 20번 문제.
즉 4점짜리 문제인데 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한번 같이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가조건에서는 f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들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좋으니까 요거 천천히 한번 영상 보시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 x 정의역이 f 함수는 x가 정의역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디 있죠? 여기 있지, 그지?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다. 그래서 x의 원소는 지금 1, 2, 3, 4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공역의 원소는 y야. 그지? 근데 그 y의 원소들은 몇 개? 4개. 똑같이 2, 3, 4, 5.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는 게 f 대응인 거죠. 그 다음에 z는 y에서 z로 넘어가는 함수가 g이기 때문에 이렇게 z박스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대응되는 걸 우리가 g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z에 들어가는 원소는 3, 4, 5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는 일단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 조건을 보시면 어떤 x라는 원소가 뭔진 몰라요. 뭔진 모르는데 어떤 x라는 원소가 어떤 집합의 원소인 거야? x랑 y의 교집합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x 교집합 y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얼마냐면은 우리 원소분해법을 한번 써볼까? x랑 y의 교집합 2 보이죠? 그 다음에 3도 보이고요. 4, 2, 3, 4 요 세 가지가 바로 교집합의 원소네. 2, 3, 4.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x라는 어떤 특정한 원소가 2, 3, 4의 원소라면은 gx fx를 했을 때 그 함수값의 차이가 무조건 1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조건에 따라서 2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고 3을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고 4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2를 먼저 넣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 2를 넣었을 때는 G2에서 F2를 뺐을 때 1만큼 차이가 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G3을 넣었을 때 F3을 넣은 걸 빼도 똑같이 1만큼 차이가 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G4를 넣었을 때 F4를 빼도 1만큼 차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지금 식을 성립하는 대응 관계를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일단 기억번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기억에서는 G, 서클, F 요 녀석의 치역은 Z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G, 서클, F 대응이 다 되는지를 확인 먼저 해주셔야겠는데 F라는 함수에서 대응이 어떻게 되죠? F라는 함수에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G라는 함수에서도 자, 생각해 보시면은 G2에서 F2를 뺐을 때 1이야. 그리고 G3에서 F3을 뺐을 때도 1이야. G4에서 F4를 뺐을 때도 1이기 때문에 G2랑 G3이랑 G4랑 전부 다 다른 값인 거예요, 얘들아. 같은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F 함수는 전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요 대응들이 전부 다른 값을 가져야 돼.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잖아, 그지?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그게 1대1 대응의 정의이기 때문에 2, 3, 4 얘네들이 전부 다른 값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전부 다른 값이 돼야 된다. 논리적으로 요거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진 몰라도 2를 대입했을 때 뭐 4로 대응이 되든지 3을 넣었을 때 3으로 대응이 되든지 4를 넣었을 때 5로 대응이 되든지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하면 G서클 F G서클 F가 뭔데? F에서 대응이 돼서 G로 대응이 되는 그 함수는 전부 3, 4, 5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G서클 F는 전부 치역이 Z 공역과 똑같다. 요거 같은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G2, G3, G4가 전부 다른 값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된다.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F 역함수 5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 역함수 5를 한번 만들어 볼까? F 역함수 5라는 거는 여기서 대응이 되는 녀석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한번 대입을 좀 해봐야 될 텐데 F2를 뭐 2라고 한번 대응을 해볼까 얘들아?
F2를 2라고. 그리고 G3은 F3은 3으로. 그리고 F4는 4로 한번 대응을 시켜보자. 그러면은 F2의 값이 얼마야? 2로 대응이 되는 거고, F3은 3으로, F4는 4로. 자, 그럼 얘가 정해져 있죠? G2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고, G3은 4가 돼야 되고, G4는 5가 돼야 되죠? 그게 만족하니? 만족할 수 있는 값이 대응이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대응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F5는 F 역함수 5라는 거는 결국 1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F 역함수 5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요 경우에서만 봐도 F 역함수 5는 1로 대응이 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D급번을 보시면 F3이 G2보다 작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정한 결과에서는 맞는 말인가? G2는 3이고, 그리고 얘는 3이죠. F3은 3이었지, 그지? 그럼 얘네 같게 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는 틀려요, 그죠? 요 상황에서는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싹 지워주자, 이 대응들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X박스 다시, Y박스 다시, G박스 다시 만들어주고, F3이 G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G2를 이번에는 뭐로 대응을 해볼 거냐면 4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럼 G2가 4가 되면 F2는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F2는 3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3에서는 뭐로 대응을 해볼까? G3을 3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G3이 3이면 F3은 얼마로 대응이 돼야 돼? 2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야 1이 될 거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그래서 G4는 5로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F4는 4로 대응이 돼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G4가 5로 대응이 됐기 때문에 얘는 4다. 똑같네요, 얘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요 조건 만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G2라는 값이 얼마로? 4로 대응이 됐고 F3이라는 값은 2로 대응이 됐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얘가 F1보다 또 작아야 되니까 F1을 얼마로 설정해주면 돼? 5로 설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F1은 5니까 이것도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관계가 딱 성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F4 더하기 G2를 해보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F4부터 구해보자. 얼마로 대응되고 있어? 4로 대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2는 마찬가지로 4로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이 더해주면 8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니은도 틀리고 디귿도 틀렸기 때문에 답은 기억밖에 될 수가 없겠죠. 요거 논리 이해되시죠? 자, 처음 문제부터 좀 너무 어려운 걸 풀어갖고 좀 머리가 좀, 좀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듯이 좀 아플 텐데, 그 다음 76번부터는 좀 쉬우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76번 보시면 F 역함수, 서클, G, 전체 역함수죠? 그럼 이거 아까 쌤한테 개념을 어떻게 배웠냐면은, 이거를 뭐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계산을 해줘도 돼요.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F, 서클, G의 전체 역함수는 G 역함수, 서클, F 역함수와 동일하다. 요거 배운 거 있죠? 요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역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역함수의 기본 성질이라는 거는 F, A가 B라면 F 역함수 B는 A다. 요게 F의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역함수의 기본 성질. 자, 그러면 얘가 어떤 특정한 값 K라고 해보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그럼 역함수의 기본 성질을 쓰면은 F 역함수 서클 G 요 안에 K가 들어갔을 때 2가 된다. 이 뜻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조금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F 역함수 안에 GK라는 값이 있는데 그게 플러스 2가 된다. 요 뜻이죠. 그럼 한 번 더 역함수의 성질을 쓰자.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F 역함수가 보이네. 그러니까 성질을 쓰는 거지. 얘랑 얘랑 자리를 바꾸자라는 거죠. 그럼 F2는 GK가 되겠네. 그지? 그럼 요 논리에 의해서 F2를 구해보시면 얼마예요? F2는
x에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3이 될 거고, gk는 x 대신에 k를 집어넣는 거니까 2k-3이 돼야겠지, 그지? 그럼 2k는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므로 k는 얼마다? 플러스 3이다. 요런 식으로 역함수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k는 얼마? 플러스 3이다. 그 다음 78번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랑 g가 있는데 f 역함수 서클 g 서클 f 마이너스 2를 계산해 보세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은 그냥 식을 정리해 보면은 f 역함수 안에 뭐가 있어요? g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써보란 얘기야. 함수값으로. 그럼 f 역함수 안에 g가 있고, 그 안에 f가 있고, 그 안에 마이너스가 있다. 딱 요런 뜻이죠, 그죠? 그럼 너네가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뭐야? f-2부터 당연히 계산을 해야겠지, 그지? 자, 계산해보자. x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건데 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럼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 플러스 1이다. f-1을 계산했으니까 요 녀석이 플러스 1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럼 g1 값도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럼 g1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너무 쉽지. 3. 그럼 마지막으로 너네가 f역함수 3을 f역함수 3을 계산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건데, 그 답을 이렇게 좀 촌스럽게 답이라고 쓰지 말고 k라고 봅시다. 그럼 역함수의 기본 성질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k가 얼마다? 3이다. 자, 그러면 fk가 3이 되는 값이 뭘까요?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잘 생각해봐야 되라. 얘는 우리가 음수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지? 여기다 넣는 값은. 그럼 얘가 3이 나올 수가 있겠니? 잘 생각해봐. 2분의 1x 더하기 2인데 요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어서 3이 나올 수가 있겠어? 못 나와. 그지? 얘는 3이 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가 3이 되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야. 얘가 3이 되는 거를. 무슨 논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k를 넣었을 때 x 대신에 k를 넣었을 때 3이 되는 거를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k제곱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k는 얼마가 됩니까? 풀마 1. 근데 요 식에서는 x의 범위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답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쓴말 이해되죠? 자, 그 다음 82번 보자. x에서 x로의 두 함수 fg가 있는데 함수 f는 다음 그림과 같이 대응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f 역함수 서클 g가 뭐랑 동일하다고 나와 있니? g 서클 f 역함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하는 함수 값들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얘를 식으로 좀 바꿔주면은 f 역함수 안에 g가 들어있고 그 안에 x가 들어있는 꼴이라는 얘기고요. 그게 같다. 뭐랑 같은 거야? g 안에 f 역함수가 들어있고 그 안에 x가 들어있는 얘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첫 번째로는 G3이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럼 X에다 3을 집어넣자는 의미예요. 그럼 F 역함수 G3 요게 G F 역함수 3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G3은 2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F 역함수 2가 될 거고 오른쪽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 그럼 F역함수 3을 계산해 봐야겠지? F역함수는 요 반대의 대응이기 때문에 3에서는 1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F역함수 3은 1이다. 즉 G1이 되겠네요. 왜냐면 요게 지금 1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F역함수 2는 어디로 대응이 되니? 4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G1은 4다. 이렇게 G1의 값이 쉽게 튀어나오네. 그럼 그 다음에 요식을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요식을 그대로 써먹을 건데 이번에는 x에다가 1 넣어보자. 알겠지? 그럼 f 역함수 안에 g1 요 녀석은 g 안에 f 역함수 1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g를 집어넣었을 때 4잖아. 그지? 그럼 얘는 f 역함수 4가 될 거고
얘도 집어넣어 보면 F 역함수 1은 어디로 대응이 되죠? 1은 이렇게 2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G2랑 같겠네. 그럼 F 역함수 4는 얼만데? 또 거꾸로 가보면은 3으로 대응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G2는 4다. 3이다. 이렇게 쉽게 대응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G1과 G2를 더하는 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얼마다? 7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 강의에서 83번 유형부터 100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